음악가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룡입니다. 매킨토시에서 처음으로 스트리밍이 되는 올인원 앰프가 나왔습니다. 얼핏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소리를 아직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MSA 5500. 보통 이제 매킨토시 인티 앰프 그러면 MA로 시작하고 파워앰프는 MC, 프리앰프는 C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인티 앰프 MA는 매킨토시 앰플리파이어란 약자고 MSA가 된 거는 매킨토시 스트리밍 앰플리파이어란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MSA가 붙는 유일한 제품이고요. 매킨토시는 인티 앰프가 한 8가지 정도 돼요. 이 제품을 이제 포함시키면 저 위에서부터 보면 MA 12000, 9500, 8950, 7200, 352 그리고 이제 252랑 5300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위로 갈수록 이제 출력이 높아지고 대부분은 솔리드 스테이트지만 상위 몇 개 제품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제작한 제품들도 섞여 있고 그래서 상위로 가면 제품 사이즈도 커지고 트랜스의 사이즈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앞에 매킨토시의 어떤 표시가도 같은 그 이퀄라이저 있잖아요. 이게 제일 큰 건 이 8개까지 촘촘한 구간별로 그렇게 대역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출력도 줄어들고 그런 기능들이 하나씩 줄어드는데 물론 이제 전지전능한 상위 제품을 쓰면 제일 편리하고 좋지만 비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킨토시를 처음 입문을 하거나 아니면 메인으로 쓰는 다른 앰프가 있고 내가 딱 이 정도로 매킨토시 앰프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성능과 그 등급 그걸 딱 확인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MSA 5500을 보면 매킨토시의 기존의 앰프 플랫폼에다가 이전에 없었던 스트리머를 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제품은 매킨토시 인티 앰프 중에 막내인 5300 있어요. MA 5300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킨토시 앰프의 앞에 있는 요 톤 컨트롤은 내가 쓰지 않아도 그냥 멋으로 둔다. 그래서 그 멋을 위해서 좀 더 비용을 들여서 상위 제품을 구매한다. 이건 문제 없어요. 다만 그거를 나는 굳이 거기까지 지출하지도 않고 오히려 없애주고 가격을 내려주면 그걸 사겠다. 딱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8옴의 100W 출력의 매킨토시 앰프를 플랫폼으로 해서 거기에 스트리머를 얹은 거죠. 매킨토시 그 전에 전용 스트리머가 있었어요. DS200이라는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MA 5300 인티 앰프에 DS200을 보탠 딱 그런 모델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스트리밍을 어느 선까지 탑재를 했느냐. 가장 표준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현 시점에서 하이파이 앰프에 필요한 그런 스트리밍 기능과 성능을 그대로 다 탑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달, 스포티파이 같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는 커넥트까지 서비스가 되고 블루투스는 5.0 버전, 꽤 최근 버전이죠. 그 다음에 애플 에어플레이 2와 크롬캐스트 오디오 이런 것들 모두 지원하고 룬레디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스트리밍 이후의 나머지 스펙들은 매킨토시 고유의 앰프 그대로 8옴의 100W 출력을 내는 매킨토시 인티 앰프의 퍼포먼스 그대로가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매킨토시가 이 디지털 모듈이 탑재되고 나서 이 DA 변환 성능도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이나 기타 디지털 입력을 받은 후에 DA 프로세싱을 하는 이게 버전 1, 버전 2, 이제 DA2까지가 이제 최신형인데 MSA 5500에 탑재된 DA 프로세서가 DA2 등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USB-B 입력으로 신호를 받으면 32비트에 384kHz까지 PCM으로 그 다음에 DSD는 512까지 그렇게 고해상도 파일들을 프로세싱을 하고요. DXD 파일까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DA 컨버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킨토시의 현재 인티 앰프답게 인터페이스가 빼곡히 넉넉하죠. 이 앰프의 뒷패널을 보면 아래쪽 베이스가 되는 부분의 아날로그 입력을 그 다음에 위쪽의 디지털 입력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언밸런스 입력이 일단 4개 그 다음에 이쪽에 포너 입력이 따로 하나 그리고 밸런스 입력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프리 아웃과 파워 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파워 앰프랑 연결할 수도 있고 다른 프리 앰프의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우퍼 아웃이 따로 있고요. 디지털 입력도 넉넉해서 옵티컬이 2개, 코엑셀이 2개 그리고 말씀드린 USB 입력 가장 해상도가 높은 USB 입력이 있고 그리고 HDMI ARC도 빠뜨리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도 스피커 터미널이 매킨토시 고유의 솔리드 신치 단자 있잖아요. 바나나도 쉽게 꽂을 수 있지만 이 큰 스페이드도 쉽게 돌려서 바로 조일 수 있는 상급 제품들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크진 않지만 여전히 큰 단자들 그런 거 연결하는데 아주 딱 좋은 그런 스피커 터미널도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면 패널에 보면 그 HXD 헤드폰 출력 이거 성능이 굉장히 좋은 헤드폰 출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드폰 유저들도 고해상도 음원을 즐기기에 딱 좋은 그런 매킨토시 헤드폰 출력도 있지 않고 있고요.
맥킨토시 앰프를 대출력부터 그래도 최소한 100W 정도 되는 이런 출력 앰프들을 써보면, 물론 이제 스피커의 종류에 따라서 스피커가 뭐냐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만 맥킨토시 100W 출력으로 부족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일반 거실 정도 공간이면 100W로 공간을 채우는데 출력이 부족할 일은 많지 않고요. 이 출력으로도 그 맥킨토시 고유의 그 썰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저음을 스며들게 한다거나 아주 뭉클한 그루브, 이런 거를 듣기에는 다른 앰프들하고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맥킨토시 고유의 영역이 있기도 하고, 최근의 맥킨토시들은 중고역에서의 산뜻하고 트인 느낌들, 이런 성능도 신세대 맥킨토시의 그런 새로운 스타일로 많이 변신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신형 맥킨토시 최초의 스트리밍 인티 앰프 MSA 5500의 소리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Famous as a place of movie scenes. Noise is always loud, there are sirens all around, and the streets are mean. If I can make it here, I can make it anywhere, that's what they say. On my name, my monkeys found down on Broadway. Even if it ain't all it seems, I got a pocket full of dreams, baby. I'm from New York, concrete jungle where dreams are made of. There's nothing you can't do. Now you're in New York. These streets will make you feel brand new. Big lights will inspire you. Hear it
종종 이제 매킨토시 사용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 앰프 속에 매킨토시를 이렇게 쓰고 있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간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매킨토시 앰프는 다른 앰프를 쓰다가 처음에 딱 갖다 놓으면 한 달을 막 빠져 들어간대요. 앞에 블루그래스 패널도 멋있고 그 묵직한 베이스도 이전에 그보다 훨씬 비싼 앰프들을 듣다가 들으면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나고 안 들리던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빠져 들어가다가 한 달쯤 지나면 대면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듣거나 평범하게 무심코 듣는 그런 제품이 됐다가 그러다 어느 날 한번 6개월 1년 듣다가 이제 방출이 돼서 다른 앰프랑 이제 교체가 되면 그땐 표시가 안 나다가 매킨토시가 안 보인 지 한 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다시 또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매킨토시는 매킨토시 매니아가 아닌 사람들, 일반 오디오파일들도 어딘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걸 매일 듣든 어쩌다 듣든 어디 하나 있는 게 이 심리적으로도 안심이 되고 매킨토시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킨토시의 애호가 분들은 매킨토시가 가장 좋은 앰프죠. 다른 앰프로 대체되지 않는 매킨토시 고유의 사운드와 여러 기능, 스타일, 매킨토시를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다른 앰프가 이렇게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오랜 애호가들도 많습니다. 매킨토시만 여러 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하튼 매킨토시는 그렇게 약 70년이 넘는 그런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두터운 사용자층에 의해서 그리고 오디오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마주치는 그런 제품이라서 매킨토시라는 브랜드 자체가 오디오를 하는 사람 속에 항상 있는 어떤 분들한테 한 중심에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매킨토시는 굉장히 고집이 센 브랜드고 본인의 사운드의 어떤 축이 되는 그 핵이 되는 거를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남들보다 이런 트렌드에 조금 늦게 적응을 하더라도 그 중심을 흐트리지 않는 사실 그게 오디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매킨토시의 팬들이 이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매킨토시도 이제 스트리밍 기능이 되는 일체형 앰프를 출시하기까지 이 정도면 매킨토시에서 굉장히 빠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매킨토시가 스트리밍을 못할 일이 없는 게 뭐 RS150, 250 같은 그런 라이프스타일 제품도 있었고 말씀드린 DS200 같은 전용 스트리머도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앰프에다가 이걸 일체화시키는 거는 그런 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했을 거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빠르게 일체형 앰프를 출시한 것 같습니다. 사운드 자체가 기존의 매킨토시 인티 앰프에 다른 스트리머를 연결해서 들었던 소리하고는 은근히 차이가 있어요. 일체형 소리가 좀 더 우수합니다. 일체화된 스트리머의 소리가 매킨토시 전체 사운드를 좀 더 좋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MSA 5500의 사운드를 일괄하자면 기존의 매킨토시 고유의 사운드 캐릭터에 세련되고 트렌디한 약간 신선한 느낌까지도 보태진 그런 음색적 변화가 있어요. 단순히 매킨토시 앰프에 기능만 추가된 게 아니라 매킨토시의 스트리밍이 추가되면서 인티 앰프의 사운드 스타일이 살짝 트렌디한 쪽으로 그렇게 튜닝을 한 것 같아요. 대단히 신선하고 섬세한 느낌까지도 추가된 그런 신형 매킨토시라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여하튼 그 이전에 100W 출력으로도 이런 풀레인지 대역의 톨보이 스피커에서 아주 멋진 베이스가 나옵니다. 스피커의 파워 핸들링도 뛰어나지만 아주 탄력 있는 고품질의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일단 그게 먼저 귀에 들리죠. 오늘 그 시청한 스피커가 소네토 5의 2세대 버전 이 제품을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드라이브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역대 이상에서도 아주 신선하고 산뜻한 소리들을 아주 잘 뽑아내고 그 넓은 대역에 걸친 일체감이 아주 반듯하게 잘 나와서 결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소네토 5 2세대가 중고역 어셈블리라고 하죠. 뒤쪽이 코르크로 체인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6.5인치 듀얼 우퍼가 있는 그리고 아래쪽 바닥은 콘크리트로 만든 저 제품이 올림피카 노바 바로 아래 라인업인데 이걸 듣는 동안 보니까 중역대 이상의 음색의 그 감촉도 대단히 좋지만 베이스가 상당히 잘 나오는 베이스가 아주 멋지게 나오는 아주 훌륭한 소네토 2세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소네토 5 2세대에서 이 아주 묵직하고 후련한 베이스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온다기보다 벽 뒤쪽에서 후룩 하고 나와서 시청자를 감싸고 듣는 그런 아주 후련함이 있어요. 이 알리샤 키스가 부르는 Empire State of Mind 2 이 곡을 들어보면 시작은 알리샤 키스의 보이스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보이스의 아래쪽에 베이스가 어딘가에 계속 드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꿈틀꿈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전면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려면 역시 시스템의 베이스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리샤 키스 목소리는 어떤 식으로든 터지지만
아주 후련한 녹음인데 베이스의 품질에 따라서 이 곡의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곡을 듣는데 이 맥킨토시 앰프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욕 출신인 맥킨토시가 이 뉴욕 주제가 같은 이 곡을 잘 재생하는 게 좀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강화시켜서 악기가 늘어난 저음의 파워 핸들링이 좀 더 큰 이 말러 교향곡 6번 이 악장 스케르조 같은 이런 곡을 들어보면 후련함이 좀 더 커지죠. 좀 더 스테이징 반경도 넓어지고 여러 악기들이 강약 변화가 큰 그런 연주를 할 때 저역의 파워 핸들링이 크다고 해서 이렇게 뭉치거나 마스킹되는 느낌이 거의 없이 아주 탁 트는 느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 베이스가 구사가 돼서 그러면 말러 같은 음악이 참 재밌어지죠. 그리고 뭘 표현하려고 그러는 건지 나도 말러 한번 들어보자라고 들어봤을 때도 뭔가 좀 근사하고 푸짐하다. 말러 음악의 매력을 느끼기에도 아주 훌륭한 그런 소리를 잘 들려줘서 맥킨토시로 말러를 제가 종종 얘기하는 그런 순간이 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크 맨지온의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주 느린 템포로 저역을 한 번씩 하지만 큰 파워 핸들링으로 쳐주는 그러면서 고역이 반짝거리는 이런 Give it all you got, but slowly 이런 곡을 밤늦게 볼륨을 그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들어보면 이 낮은 볼륨에서의 저역 파워 핸들링 이게 사실 맥킨토시 앰프의 어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 베이스는 어떻게든 들려요. 다만 볼륨을 낮췄을 때도 원래 음원 속에 있는 비율만큼의 파워 핸들링만큼의 베이스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럴 때 맥킨토시 앰프의 재미가 크죠. 그리고 스트리머와 고해상도의 DA 컨버터 이게 해상도도 높지만 이 쿼드 밸런스 구성으로 이 DA2 버전의 DAC 모듈이 대단히 음악을 쾌청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맥킨토시 인티앰프의 숨겨진 매력 중에 프로그램 성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DA 컨버터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거. 앰프 성능까지 끌어올려서 맞추려고 대충 기능 하나를 추가하니 이렇게 만들지 않고 맥킨토시급의 포노단, 맥킨토시급의 DA 컨버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음악을 그렇게 쉽게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한 거는 맥킨토시 앰프의 날개를 단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걸 여태까지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지만 여전히 맥킨토시로서는 빠른 선택이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킨토시 최초의 올인원 인티앰프 스트리밍 기능을 통합한 인티앰프인 MSA 5500을 같이 살펴보고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맥킨토시 앰프는 종종 오래 써서 대를 이어서 쓰는 앰프 그리고 웬만한 기능을 다 갖춘 다양한 입력 소스 기기와 여러 스피커들 심지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리고 무선까지 통합한 좀 더 반경이 커진 그런 일체형 앰프로 완성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킨토시의 원래 팬들도 그렇고 맥킨토시 앰프를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도 이 제품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은 상당히 잘 팔릴 것 같아요. 기존에 맥킨토시 인티 앰프 하나를 찾던 분들도 기왕이면 스트리밍 기능이 있는 이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디 보이면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집에다 옮겨놓고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